안녕하세요. 레츠더 헤드쌤입니다. 제 옆에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요. 릴리TV를 운영하고 계신 또 초등 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 쓰신 작가님 장소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어 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서에 대한 친근감은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웃풋, 글쓰기에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글쓰기 수업도 하고 계시고 또 책을 쓰신 우리 장소민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 또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막 알파벳을 익히고 파닉스를 시작하는 6, 7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어떤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사실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 그 시기 때는요, 사실 글쓰기가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읽고 듣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너무 글쓰기에 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읽고 듣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쓰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워크시트나 아니면 뭐 교재에 쓰는 것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단어 같은 것.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에 조금 더 해본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추가로 좀 팁을 드리자면, 어쨌든 아이는 계속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다양한 필기구도 한번 좀 사용을 해보시고, 너무 그리고 좋은 팁이에요. 신체 부위 같은 걸로 사용해서 뭐 눈 감고 A 써보자.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써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뭐 입으로 써보자. 그럼 막 이렇게 막 뽀뽀하면서 막 씁니다. 엉덩이로 좀... 써보자. 몸으로 이렇게 써보면서 이렇게 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재밌게 그렇게 좀 접근하셔도 좋고요. 자, 이때 또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줄긋기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뭐 학습지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다못해 요즘에 뭐 아이들 레고나 디폼블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놀 때도 사실 소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어야 나중에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단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바닥에 쓰는 펜이 있더라고요. 지워지는 그런 것도 아이들이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이 정서를 조금 더 재밌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학년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저학년부터는 글쓰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연장선상에 있어요.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쓰기보다는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해주셔도 된다. 그리고 이때 내가 쓰기를 시작 안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맞아요. 제가 한 4학년, 5학년인데 영어 글쓰기를 처음 해봐요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와서 몇 번 하잖아요. 다 적응해요. 그래서 내가 고학년 때 가서 영어 글쓰기를 시작한다 해도 절대 입시에서 영어 글쓰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너무 희소식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학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래도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사실 제가 딱 정확하게 2레벨이에요 라고 하긴 그렇지만 읽기 레벨이 2.0 이상이 돼야 돼. AR 2.0. AR 2.0 이상이 됐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시도를 해보실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시도를 하냐. 네. 일단 첫 번째,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영어 일기 시중에 책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자, 요런 책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 샘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 그러니까 내가 막상 쓰고 싶어도 도대체 어떻게 쓰지? 라는 게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러면 맞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수준의 글을 보고 일단은 따라 쓰면서 감을 잡아봐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써보면 그 다음부터 영어 글쓰기에 대한 감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뭐 결말을 바꿔보는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2문장, 3문장, 4문장 요 정도 이제 그림책을 읽고, 또 본인이 이런 글을 쓰고 싶어 라고 상상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또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첨삭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다. 뭐 주어, 동사, 말이 안 된다. 뭐 문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근데 스펠링.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좋은 글을 보고 어느 정도 따라 쓰다 보면 아이들이 감이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게 어머님들이 이 글쓰기는 첨삭이다 라는 고정관념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오. 첨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학년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문법이 좀 익혀지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초반에 집에서 또 글을 쓴다라고 하면 첨삭을 배제하고 아이가 쓸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도움을 좀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이다 같은 답변들인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들께서 듣기는 내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유치부터 저학년까지는 충분히 집에서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재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양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학년, 고학년부터는 문법도 어느 정도 조금씩 시작하는 시기이고 또 중학교를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생기는 시기인데요. 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한 고학년, 그리고 영어를 꾸준히 배워왔던 고학년. 이 친구들은 각각 글쓰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맞아요. 사실 영어만큼 레벨이 또 확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없어요. 특히 고학년이 되면 그게 굉장히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한 경우라고 하면 기본적인 영어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라고 보고, 자, 이런 경우는 영어 글쓰기보다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리딩에 많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쨌든 중학교 수행평가를 생각을 했을 때 글쓰기도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놔야 한다면, 자, 첫 번째, 문법 교재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책에 요즘에는 쓰기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작인 거죠.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서술형, 서답형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도 내가 영어 글쓰기를 조금 더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는 영어 교과서를 한번 활용하시면 좋아요. 영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부터 리딩 지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지문들은 굉장히 그 초등필수 영단어를 포함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되는 영어 문법을 활용해서 만든 굉장히 귀한 문장들이거든요. 맞아요. 영어 교과서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필사를 해보면서 아, 영어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감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꾸준히 영어를 배우는 네, 친구들은 맞아요. 꾸준히 영어 배워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쭉 책을 읽어서, 이것도 사실 뭐 딱 레벨로 나누긴 어렵지만 대략 뭐 AR 적어도 3.0 이상 맞아요. 챕터북을 읽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읽었지만 또 막상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걸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영어 에세이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샘플 라이팅을 보고 비슷하게 써보는 거예요. 이 정도 레벨이 되면 꼭 필사를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맞게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써보면서 아,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해서 교재를 통해서 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읽는 책을 가지고 연계 주제를 생각해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계 주제를 내가 찾기가 힘들다 하면은 요즘에 워낙 또 AI가 발달된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챗 GPT에다가 딱 책 이름 넣고 라이팅 프롬프트를 줘라고 하면 쭉 줘요. 그럼 거기서 또 마음에 드는 걸 보고 쓰면 돼요. 그래서 너무 꿀팁이어가지고 사실 네. 저는 이번 영상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중학생. 사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어머님들이 많이 갖는 이유가 수행평가를 치는 이 중학생 친구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글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중학생이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이렇게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 수행평가는 문법과 교과서 내용과 연계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법 교재에서 쓰기, 그런 것들로 훈련을 하면 충분히 학교 시험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아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사실 특정 학군지, 뭐 선생님 계신 대치동이라든지 뭐 그런 교육열이 높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글을 써보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은 갖춰왔는데 막상 내가 글을 써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샘플 라이팅을 써보면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으면 아 요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용 영어 글쓰기 이런 것들 오, 그런 거에도 보면은 샘플을 보고 아 요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감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 주제에 반드시 연계된 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제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글 쓰는 걸 안 해봐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단기간의 훈련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중요한 건 아이가 충분히 새로운 생각을 낼 수 있느냐. 맞아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글 책을 많이 읽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보는 훈련들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본 결과 사실 글쓰기도 좀 과열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괜한 걱정을 좀 더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이라던가 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 영어 조기 교육이 이제 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상향 평준화돼서 점점 시험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 글쓰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영어 글쓰기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시대의 변화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것들을 가지고 외워서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배우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어도 그런 차원에서 글쓰기도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훨씬 더 재밌게 이건 정말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썼네? 하나를 쓰더라도 좀 느껴볼 수 그런 있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너무 즐겁거든요. 아이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표현했네? 맞아요. 이런 것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장소민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소민쌤 채널에는 몇 번 이렇게 놀러 왔는데 처음으로 모셔왔습니다. 많이들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